한미 정상회담으로 우리가 얻은 것들도 있지만 남은 과제들 짚어봤는데 이번엔 한중 정상회담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은근히 중국이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온 게 사실입니다. 일단 중국과 우리나라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 평화에 대한 입장은 같다는 걸 확인한 것 같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왔으며 앞으로 평화를 위한 대승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推动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行稳致远，为地区和平与发展提供更多正能量。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선제적 조치라는 건 뭘까요, 센터장님? 네, 뭐 지금으로서는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북한이 싫어하는 걸 중단한 조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방 지역에서 해왔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또 시설을 또 철거하고 이런 것들은 북한에게 안심시켜준 조치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행이 중단돼 있는 9.19 군사 합의의 복원. 근데 이제 이건 뭐 통일부와 국방부 입장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는 있는데 지금 국방부 입장에서는 우리 안보를 위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언급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한미동맹 연합 억제력을 약화시킨다든지 이런 조치는 아마 하지 않을 걸로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북한은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만 나와도 개꿈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거칠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구부장님. 네.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는 아직 핵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그리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이 체계 자체를 완화시켜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 주민들의 어떤 그 경제적 궁핍함을 감수하고서도 지금 감수하고 만들어낸 이 핵무기를 앞으로 한중, 한미 이런 협력 관계 속에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폐기하거나 없애야 되는 이 수순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좀 자극적인 언사를 쓰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의 그 의지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의지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한중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러, 한미 이 협력 관계 속에서 이 북한 핵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반발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슈퍼 위크에서 또 기대됐던 만남이 바로 북미 회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미 회담을 이야기할 때 북한이 내세웠던 전제 조건은 비핵화 이야기하지 마라. 일절 입에도 꺼내지 않으면 미국 만날 수 있겠다라는 입장이었죠. 결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분위기가 있는 이 마당에 과연 그렇다면 이번에는 안 됐더라도 앞으로 향후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수 있을 것이냐 이 기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뭐 말씀대로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좀 서운한 입장을 표현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이런 뜻의 언급을 했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런저런 합의를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그 협상의 모멘텀을 이어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언급도 했고 또 미북 이 만남이 굉장히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한중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4월 방중시에 이 시 주석이 중재 역할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을 재성사시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도 만남을 원하고 있거든요. 또 만남을 통해서 일정한 조건
또 북한이 원하는 것을 일부라도 얻어낼 수 있다면 만남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번 에이펙 기간 중에 또 하나의 큰 이벤트는 미중 정상이 만난 겁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공개한 그림입니다. 보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웃는 모습이 보여요, 장 대변인님. 네. 근데 사실 시 주석이 굉장히 긴장한 듯한 모습을 맞습니다. 보고 옅은 미소만 띄었는데 저렇게 보면 활짝 웃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에이펙 기간 내내 이렇게 파한대소하는 모습이 잡힌 거는 사실 처음이고요. 네. 예. 왜 이렇게 웃게 됐냐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쪽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만 이 쪽지의 내용에 뭐라고 적혔는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뭔가 웃음을 끌어내고 이 분위기를 좋게 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 지금 미국과 중국 양국이 뭐 미국도 대두 수출 통로가 막힌 부분이 있고 또 중국의 히토류 수입이 차단되면서 양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른바 강대국에는 약하게 약소국에는 강하게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전술이 또 이 한 단면에 보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센터장님 보실 때는 저 쪽지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 걸로 보세요? 글쎄요. 그 시진핑 주석이 알아볼 만한 또 보고 활짝 웃을 만한 건데 이게 글씨가 써 있는지 아니면 뭔가 만화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을지 그건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네. 어쨌든 시 주석과 웃음을 이끌어낸 뭔가 기발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게 어떤 내용이었을지 완보에 관한 내용인지 경제에 관한 내용인지 아니면 좀 웃어요 뭐 이런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분위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했던 것 같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끌어낸 성과라고 하면 구장부장님 네. 한한령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높아져요? 그렇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게 11년 만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2016년 사드 배치 이후에 이 한중 관계가 얼어붙어 있었고 더더군다나 이 중국의 그 한한령,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그 우호적인 입장 또는 이 관광 제한, 그다음에 문화 교류, 이 축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던 기업이나 이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진핑 그 국가주석의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10년 가까이 유지돼 왔던 한한령이 해제되면서 예. 한중 문화교류, 한중 경제 협력이 강화되는 거 아니냐 상당한 이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